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유튜브 방송을 할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아무튼 뭐 다음 주를 겨냥한 시장에 대한 현황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종목군들 간략히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28분인데 되도록이면은 압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시장의 모습이 인제 지난주도 상당히 또 힘겨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종합주가가 주말에 0.79 하락의 모습이고 주봉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5 주간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전개되는데 요거는 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역시 5 주간 요런 하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 미영 님 들어오셨네요. 예, 그래서 인제 해외 시장을 간단히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들 주말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항상 집중이 필요하죠. 장이 빠지면은 뭐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또 미증시가 최근에 계속 조정받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자. 시장은 수도 없이 조변석게 한다. 따라서 많이 빠졌을 때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제 해외 시장 간단히 보면은 프랑스 카크 지수 이제 주말 시장이죠. 급락이 전개됐어요. 독일 시장도 급락. 예, 사실 이제 급락이지만 1% 수준, 1.3, 1.6 이런 급락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상당히 예, 장동성 님 반갑습니다. 20년 전부터요. 예. 제가 예,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요 지금 유럽 증시가 급락했는데 물론 인제 쿼드러플 리칭 데이 선물 옵션 만기가 아마 같이 끼었을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 예, 근데 저는 '유럽 증시가 저점을 좀 만들었다.' 요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인제 미국의 3대 지수 다우 지수 0.45 조정받았는데요. 0.45 조정받았는데 보시면은 꼬리를 길게 달면서 하반 경직이 보이죠. 뭐 여러분 기사를 보면은 뭐 페덱스 CEO가 뭐 경기 침체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역시 빠졌지만 하반 경직이 좋았고 미 증시도 쿼드러플 리칭데이 물량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면서 하반 경직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가가 인제 강보합 수준 그리고 인제 환율 주말에 우리 환율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 환율 하락이 장 후반에 급격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시 이후에 급격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주말장을 볼 때 일단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 미증시 다 빠졌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인제 환율이 주말에 3시 이후에 급격히 확 조정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수급 구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수급 구조를 보면은 수급이 인제 막 바뀌는 거죠. 요렇게 중복되지 않게 여기다 올려 놓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구조를 요렇게 보면은요. 어 주말에 외국인이 400억을 팔았어요. 거래소 시장. 코스닥은 900억을 팔았습니다. 선물은 1,300 계약을 샀어요. 요거를 시간대별로 보면은 아까 환율이 3시 이후에 급격히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고때 모습을 보면은 3시 무렵에 외국인은 거래소에 1,500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은 저기 막 1,000 계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 1,000 계약을 팔았는데 이게 인제 끝나고 나니까 1,500억에서 400억으로 그러면 1,100억 사 들어온 거잖아요, 막판에. 그리고 선물은 1,000 계약에서 1,300 계약 플러스로 그러면 2,300 계약을 산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 국면에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월요일 날 장을 상방으로 베팅을 한 거예요. 선물하고 현물 모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요. 요런 장 후반에 우리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장 끝 무렵에 요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지난주만 우리도 빠지고 유럽도 빠지고 미국도 빠졌지만 우리 시장이 가장 먼저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장세가 반전이 나오지 않겠나. 물론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미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는 밀려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월요일 장세에서 조금 안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월요일도 역시 수급하고 선물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미국 지표의 모습, 이 해외 차트 다우 지수하고 이 나스닥을 보면 꼬리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이 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밀렸지만 다 하반 경직이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돼서 미증시도 월요일 날에는 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열리죠. 우리가 먼저 떠야지 쟤네들이 따라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지만 여기서 위축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친환경 관련 기업들 이거는 뭐 대세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CI 같은 경우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주말에 변동이 좀 크고 뭐 중국의 폴리실리콘 뭐 가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친환경 관련 OCI 또는 CS 윈드 이런 주식들 여러분들 그대로 제가 중기 시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홀딩 전략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좋은 수익을 줬던 이수화학 뭐 다 알죠 뭐 여러분들 이수화 제가 TV나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나서 거의 100% 정도 올라갔는데 주말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많이 오르면 당연히 조정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냐? 뭐 건설 사업이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또는 뭐 바이오 사업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 전고체 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일단 이익을 실현할 만하죠. 100% 올랐으니까. 근데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라든지 일부 이제 고공행진하는 모습. 또 최근에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 전고체 관련해서 이제 한농화성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여기서 멈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원료격인 리튬의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튬 관련 세계 최대 기업인 엘버말, 미국의 엘버말의 주가도 지금 상당히 위에 있어요. 미 증시는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지금 미 증시 뭐 우리가 다우 지수나 이런 걸 보면 주가는 급락했는데 가령 뭐 리튬 세계 최대 리튬 업체인 미국의 엘버말의 주가는 가령 이수학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수학이 단기 이식 매물들이 지금 많이 소화하는 이런 국면이면은 틀림없지만 이식 매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약간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텐베거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요번 조정이 아마 월요일, 화요일 정도 이 정도 조정이면은 또 다시 매력적인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수화 보유하신 분들 뭐 사실은 이익을 실현하신 분도 있을 거고 뒤늦게 보고 보유를 계속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시장을 볼 때요. 에너지 관련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 플러스 2차 전지라든지 기타 종목군들 이게 뭐냐면 한일화학은 사실은 산하아연 국내 1위 기업인데 사실 이 한일화학도 굉장히 제가 좋게 보고 또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아주 고공행진 신고가죠 이게. 근데 이제 주말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스팸 과다 종목 그리고 이제 뭐 주의 조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주가 조정받는데 저 한일화학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밀릴 때 저렇게 고점에서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거래가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싸게 산 친구들이 고점에서 막 팔아야 된다고. 팔고 또 뒤늦게 많은 사람들이 막 사들어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주가 빠진 폭에 비해서 거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트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일학은 공격적인 투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역사적 고점을 뚫고 가잖아요. 아까 이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틀림없이 공격적인 주식이지만 주식이라는 게 공격이다, 수비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허하죠. 안정적인 주식이다? 말하기 참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또 그래서 이 한일학의 주가는 월요일 날 조정받으면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은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산하아연 1위 업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여러분 그 지구촌 기후 위기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에너지에 대한 이런 수급 불균형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특히 선진국에서 유럽은 뭐 올겨울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럽의 제조업이 굉장히 어렵죠. 왜? 전기료가 10배 오르니까. 그러니까 유럽 최대 그 아연 재련 공장이 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그걸 매개체로 해서 이 한일학이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고려 아연이 상당히 좋은 모습. 근데 사실은 미국도 지금 친환경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요. 하루에만 2시간 정도 전기가 끊기는 경우 이런 것도 많아요.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친환경으로 다 하겠다 이거죠. 이제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 수급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촉발된 공장 가동 중단, 유럽의 지금 제조업의 불안한 상황, 전기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고기와 관련된 유럽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기업,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이런 데들 언제 조업이 감축되거나 중단될지 몰라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 한일학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주말 조정이 깊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차 전지라든지 또는 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덕산 테코피아를 최근에 소개를 했는데 뭐 잘 올랐습니다. 아마 단기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또 뒤늦게 듣고 또 뭐 이거를 들어가신 분도 있겠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옳다 그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미국이 지금 미국 우선주의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야, 우리나라에 와서 해. 여기서 안 하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는 일자리도 많아지고 좋아지지만 이게 너무 편중되면은 약간 좀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근데 이제 이 덕산 테코피아는 아무튼 미국에 있는 공장 전해액 공장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과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지난주는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다 안 좋았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주말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3시 이후에 포지션이 바뀌더라. 팔다가 선물도 팔고 현물도 팔고 하다가 확 사들어왔더라. 3시 이후에. 우리가 가장 지금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 환율이 3시 이후에 급락을 하면서 안정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액션이 나와서 월요일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식들 덕산데코피아 마이너스 나오면 사야죠. 전혀 우려 없다라는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개했던 종목군들 KPF 사실은 이제 최근에 소개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다 괜찮았어요. 지난주에 KPF도 지금 주가가 견조한 상승 모습. 이 역시 이 자리는 여러분 신고가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적 고점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꼭 보면은요.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고점 역사적 고점 보고 나가면 일반적으로 저걸 뚫고 가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거래소도 힘들고 코스닥도 힘들고 해외 주식 미증시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애들은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물론 기업 내용이라는 것은 뭐 로봇 관련 그런 로봇 필수 부품 그런 거 국산화 성공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뭐냐면 빈부차, 빈익빈 부익부 이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시장이 조만간에 저는 올 것으로 보는데
당장 지금 9월 달에 얘네들이 금리를 0.75bp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비 출혈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막바지다. 그래서 이런 KPF 같은 경우가 야 다른 것들은 지금 헤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 가냐? 더 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KPF, 덕산 테코피아 역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다 이노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모다 이노칩 주말에 빠져는 이거는 이제 소니하고 혼다, 소니의 전자에서 혼다의 자동차 합작해서 전기차 진출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근자에 나왔는데 이런 애들도 고점 부근에서 진행되는 모습이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기로나 조금 약간 여유 있게 본다면 이루온의 주가, 이루온도 좋다고 봐요. 이루온은 여러분 뭐 근래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애플페이 관련이죠. 이게 통신 솔루션 벤 사업자. 근데 이제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NFC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결제 방법을. 이 NFC가 근거리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관련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루온이고, 그리고 애플페이는 NFC로만 결제를 하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 그리고 부가가치 사업망, 통신사 당연히 뭐 KT라든지 이런 데 거래선을 갖고 있는 이루온이 충분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얘 추세를 보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일정폭 조정받고 또 오르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장세가 전개되는데 이런 기업들 위주로 다음 주에 여러분이 공략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좀 시간이 좀 안 돼서 유튜브 아마 녹화를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녹화를 좀 많이, 방송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요. 지금 초강달러, 그러나 미국의 내년도 전망은 암울합니다. 사실은 성장률이나 이런 게 뭐 독일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내년도 전망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강달러 이거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꺾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시장의 어려운 장에 집중하면서 좋은 수익을 내시는 그런 투자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이번 주는 어려웠지만 다음 주는 화이팅 하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예.